전국 주식자랑 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 안녕하세요, 사회자 름입니다. 오늘 할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 발음도 쉽네요. TCC 스틸. 이건 또 어제 한 종목 중에 그 뭐죠, 상신 DMP, 상신 DMP에서 만드는 원통형 캔, 원통형 하우징이죠. 원통형 하우징에 들어가는 스틸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또 한번 보고 싶다는 분도 있었고, 뭐 저도 어차피 상신 DMP 어제 봤으니까 2차 전지로 해서 나중에 좀 투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적정 주가는 보니까 이게 실적이, 적정 주가가 8이긴 한데 이게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좀 나서 그런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그리고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 철판 같은 경우는 계약을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3년이든 이렇게 길게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해놓고 수급을 하는 거라서, 이게 이 회사가 과연 커질지 안 커질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런 작은 회사는 컨센 같은 게 아직은 안 나왔을 건데, 지금 실적이 한창 좋던 2018년도도 171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TCC 스틸이 1, 4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어차피 그 상신 DMP도 90%가 매출이 삼성 SDI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TCC 스틸도 거의 원통형 캔의 원자재를 전부 다 저기 어디지, 상신 DMP로 이제 뭐 납품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뭐 대충 뭐 만약에 주담 통화를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막 이거 꼭 전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긴 한데,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볼 게, 원자재가 뭐 계약을 어떻게 했냐, 실시간으로 뭐 계속 단가를 곱해서 뭐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느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2, 3년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가 원자적으로 이런 게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래 돼버리면 이건 말짱 황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히 주담 통화가 필요하겠죠. 필요할 거고, 그리고 원통형 캔에, 상신 DMP에 납품하는 원통형 캔의 몇 프로 정도를 하는 건지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상신 DMP 쪽에도서 물어볼 때도 원통형 캔이 얼마나 나가냐, 매출이 얼마 정도 나가냐, 그런 거 하고 여기서 나가는 매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더 많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TGS들에서 이제 원자재를 들어가면 그 롤포밍 공정일 것 같아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프레스 찍어서 동그랗게 만드는 게 롤포밍 공정 같은데, 거기서 만드는 거고요.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EPS 마이너스 65입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당 순이익조차도 마이너스 나오면은 지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2차 전지 쪽에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상신 DAP도 1, 4분기부터 좋아지고 있으니까 기대가 되긴 합니다. TCC 스틸이. 그 EPS는 주당 순이익이죠. 마이너스 65. 이거는 마이너스 되면 안 되죠. BPS 5054. 주당 순자산입니다. BPS 5054. 어제 PBR 계산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 나누기 BPS, 주당 순자산 하면은 PBR이 나온다는 거고, 펀은 아직 없네요. 펀은 이거 계산해 보면 되죠. 뭐 어려울 거 없고, 업종펀은 57입니다. PBR은 1.12, PBR은 무난한 정도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분해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지분을 보면 손봉낚시가 하는 데네요. 손봉낚시가 하는 데인데 17%. 17%면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뭐 보유 지분이 꽤 있다고, 책임
뭐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보시는 분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투자 지표를 보면 아마 다 안 좋을 거예요. 지금 1, 4분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순이익률과 ROE도 많이 떨어졌죠. ROE도 리턴 오브 이퀴티죠. 리턴 오브 이퀴티, 은행 이자처럼 자산을 맡기면 얼마 정도 이익이 나는지, 우리가 은행에 1억을 맡기면은 이자가 얼마 붙는지, 그런 걸 이자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성장성 보면 성장성이 2020년도에 3월에 팍 떨어졌다가 2분기부터 작년 2분기부터 좋아지네요. 순이익 증가율이. 근데 약간 내려오다가 왔었고, 자산은 이거 있으니까 더 힘드네. 유동자산이 푹 떨어졌습니다. 뭔가 자산을 많이 팔았나 봐요. 재무제표에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유동부채 비율만 조금 올랐네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그 부채가 조금 줄었네요. 부채가 조금 줄었고 비유동 부채는 약간 늘었고요. 뭐 어쨌든 빨리 갚아야 되는 게 조금 줄었으니까 뭐 다행인 것 같고, 그러면 이자 발생 부채는 별 차이 없습니다. 이자 발생 부채가 적으면 좋고요. 순부채는 뭐 이자 안 붙는 거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성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매출자금 회전 일수는 크게 문제될 게 없네요.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 일수, 매입채무 회전 일수도 무난한 정도고 딱히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성장성에서 아까 봤을 때 순이익 증가율이 2, 4분기 좋아졌다가 조금 내려왔었고요. 순이익률도 2, 4분기 올랐다가 조금 내려왔네요. 2, 4분기에 뭔가 2차전지 쪽에 좋았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다른 사업 쪽에 조금 좋았을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 현황을 한번 볼까요? 지분 현황 봤지 참. 이래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저희가 뭐 철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 정도 쓴다, 이미 뭐 상신 EDP 원통형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미 벌써 알고 있는 거죠. 아까 대략적인 그 회사, 어떤 회사인지 대략적인 걸 안 보면 맞네요. 식음료 산업 포장용기, 전자제품 쓰는 전기 주석도금 강판, 그리고 뭐 이런 뭐 니켈 도금 강판, 라미네이트 강판, 표면 처리 강판,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제조업체라네요. 표면. 그리고 제관업체, 왕관업체, 왕관업체? 머리에 쓰는 왕관인가? 저는 좀 잘 모르겠네요. 왕관. 관이 큰 거 왕관인가? 그리고 국내 전기 주석 도금 강판 시장, 국내 3개 석도사가 공급하고 있는 시장 구조로 영업 안전성이 높은 편이다. 매출은 표면 처리 강판 74, 나머지 25, 부동산 0.12. 그러니까 표면 처리 강판이 74%네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면은 얘네들이 표면 처리를 한 강판을 상신 EDP 쪽에 주면은 상신 EDP 쪽에서 그걸 받아서 어제 공정 보면 뭐 세척하고 뭐 다른 작업을 한 뒤에 똘 말아서 원통형 캔을 만든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 상신 EDP 할 때 얘기 드렸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2차전지 배터리 안에 모든 셀이 동그란 통에 작은 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 모든 셀들은 온도가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내려가고, 모든 셀들이 온도가 같아야 됩니다.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내려가고, 각자 달라지면 이게 폭발하거나 다른 문제 생길 확률이 높아서 똑같이 하고, 그리고 BMS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상신 EDP에서 자기들이 수준이 높다는 게, 이게 신규 진입이 힘들다는 게
전체적인 온도를 똑같이 하고 모든 조건을 똑같이 가져가는 그게 기술이 힘든가 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내린 거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 셀 안에는 양극재, 음극재가 들어가는데 또 그 안에서 이제 뭐 양극, 음극 들어가고 거기 분리막이 있고 거기서 니켈이 플러스만 분리막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음전하는 양극에서 마이너스로 가면서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급 기술입니다. 껍데기가 단순하게 보호막의 껍데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껍데기만 한다는 거면은 상신 EDP에서도 이거 만들 때 굳이 세척하는 공정이 중간에 필요가 없겠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충격하고 이런 데 강해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세척하는 공정이 없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중간에 표면 처리를 한다는 게 저게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 TCC 스틸 한번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표면 처리하는 강판이 70%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70%면 제품을 한번 볼까요? 제품을 보면 뭐 제품 보는데 이 홈페이지 좀 이상하네. 주석 도금 강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석이 녹이 쓸지가 않아요. 녹 안 쓸 때 주석을 넣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인체 무해하고 녹이 안 쓰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캔 통조림, 캔 통조림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래서 표면 처리가 필요한가 봐요. 녹슬거나 이런 게 안 돼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표면 처리 같은 게 되지 않을까. 타 소재에 비해서 내식성, 용접성, 도장성, 인쇄성 및 보존성이 우수하여 다양한 용도를 수행하며 납땜성, 전기 전동성이 좋아 전자부품의 소재로도 사용된다. 뭐 식음료 캔, 에어로졸, 일반관, 페인트 캔, 전자부품. 전자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표면 처리가 들어가는 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석, 도금, 강판, 녹이 안 쓸고 이제 인체에 무해한 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전해 크롬산 처리 강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전해 크롬산 처리 강판은 냉연 강판을 크롬산으로 전해 처리하여 금속 크롬과 산화 크롬의 이중 피막을 형성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도정성과 가공성이 우수하다. 아까도 우수했다 했는데 열이나 유황 성분도 외부 변화에 대한 내구성이 드러난다. 차이점은 외부 변화에 대한 내구성의 차이네요. 내구성이 뛰어나서 참치캔, 병마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찌그러지거나 외부 충격에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병뚜껑하고 참치캔 정도에 쓰이는 걸로 보니까. 구성 형태는 뭐 오일 필름, 하이드레이트, 뭐 크로미움 옥시드. 아, 영어 약합니다 저는. 아이고 뒤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아까 요거 주석 같은 거는 식음료 캔으로 많이 쓰이고 더 강한 게 필요한 거는 아까 여기 어디죠? 여기 전해 크롬산 처리 강판을 쓴다는 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니켈 도금 강판, 니켈이 그건가? 역시나 NCMA 하면은 니켈, 코발트, M이 A는 알루미늄인데 M이 마그네슘인가? 이거는 찾아보세요. 제가 2차전지에 지금 투자한 게 없어가지고 마그네슘인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NCMA 쪽에 니켈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작은 리튬 배터리에 리튬 건전지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표면 처리 기술, 아까 얘기드렸던 표면 처리 기술과 열 처리 기술, 그리고 내식성과 내약품성이 강해된다. 그리고 전기 배터리 역시 여기서 나오네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그리고 ESS는 그겁니다. 뭐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으로 발전해 가지고 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당장 다 못 쓰면 그걸 저장해야 되는데 그걸 저장하는 게 ESS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이나 아니면 두산 퓨슬 같은 경우도 이걸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니켈 들어가는 거는 좀 까다롭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고 일반 뭐 건전지 같은 데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일반 건전지는 아닌가? 느낌이 건전지 느낌 나긴 한데 어쨌든 2차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원통형, 아까 말한 상생 DP의 원통형 맞네요. 여기에 들어가는데 70%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면 처리 기술 한 게 70%라고 했었죠. 아까 여기 있었죠. 보고 돌아섰는데도 기억 잘합니다. 그래, 표면 처리 강판. 표면 처리 강판이라는 게 2차 전지, 아까 음식, 식음료 같은 데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열 처리 쪽에 이렇게 들어가네요. 니켈. 베이스 스틸이 있고 그 안에 뭐 니켈이 들어가는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나? 동도금 강판이에요. 동을 도금하는 강판인가 보네요. 이거는 뭐 매출 비중이 아까 그 설명으로 하면은 매출 비중이 많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동을 이제 도금해서 냉연 강판에 동을 표면 처리한 제품으로 융착성이 강하고 자기 융착성 강하고 열전도성 요소나 이런 고연 특성을 이용한 동도금 강판은 가정제품 자동차용 튜브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열전도성이 좋고 뭐 자기 융착성이 강하다고 해서 자동차하고 가전제품이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이거는. 근데 이건 표면 처리가 70%라고 하면은 이거는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슈퍼틴 이거는 처음 보네. 이거는 병따꽁이네요. 따꽁. TCC 스틸이 최초로 개발한 고부가치 제품으로 주석과 아연 합금 고내식성 표면 처리 기술이 적용되었다. 신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전자제품과 건축자재네요. 철단부 내식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병막의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TCS들은 슈퍼틴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수요 창출 계획하고 있다. 고부가치 제품으로 개발했다는데 이게 매출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딱히 병뚜껑하고 요 그림에는 다른 건 없네요. 근데 이게 매출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라미네이트 강판 최근 세계 제관 산업은 환경 친화적 인체 무해,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형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인체에 무해한 PET, PP 등의 필름을 강판에 접착시킨 라미네이트 강판. 일본, 미국, 유럽 등 환경에 엄격한 시장에서 곽강을 받고 식음료, 에어로졸, 복막이용, 러그캡 등 내수성 제관 용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까도 있었고 이거는 라미네이트라는 게 뭘 씌운다는 건데 그 금속에다가 이거는 뭘 씌우는 것 같고 아까 여기서도 음식료하고 이런 거에 많이 씌운다는 거 했는데 이거는 주석 자체가 인체에 모의한 거고 이거는
인체 무이한 PT, PP 등의 필름을 강판에 접착시켰다고 하네요. 이거는 라미네이트 강판은 반도체에도 그게 거기 뭐지? 라미네이트 공정이 있거든요. 거기도 웨이퍼인가 어딘가 거기다가 라미네이트 작업을 해요. 거기도 필름 같은 걸 붙이거든요. 거기 저 정확히 한데 그 웨이퍼하고 웨이퍼 프레임 쪽에 이제 필름을 붙인다고 했었는데 그 필름처럼 이것도 필름을 붙이는 형태고, 방금 그거는 주석 자체가 이제 환경 인체에 무해한 거고, 이거는 강판에 접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일본, 미국, 유럽에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고, 식음료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 개발해서 뭐 조금 각광받는 게 슈퍼틴하고 라미네이트 강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로 나가는 거는 이 켈도건 강판이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들어간 게 이게 70%라는 거고, 요게 표면 처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표면 처리한 게 70%라고 해서 그 표면 처리한 걸 보면 주석도건 강판이, 이거는 표면 처리를 하지 않고요. 주석 자체가 무해하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전에 크롬산 처리 강판, 이거는 좀 강하다고, 그래서 참치캔 같은 데 쓰인다고 했고요. 이거는 표면 처리가 없죠. 니켈 도금 강판만 표면 처리가 있습니다. 이게 2차 전지 들어가는 거고, 지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요게 주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상신 EDP로 들어가고, 상신 EDP에서 삼성 SDI로 들어가고, 그리고 삼성에서는 유럽과 뭐 미국 이런 공장에 전부 라인을 풀 캐파로 돌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TCC 스틸이 상신 EDP에 원자재를 납품하는데, 그 원자재, 표면 처리하는 원자재가 그때 계산을 하는 건지, 2년 3년 계약을 해놓고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건지, 그게 만약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상신 EDP도 종속회사가 4군데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전부 전자제품 회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회사 중에 보면 뭐 헝가리 쪽에 삼성 SDI가 있는 헝가리 쪽에 공장들이 있는 거 보니까 전자제품인데 2차 전지를 만드는 건지, 그냥 단순히 진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만드는 건지, 그거를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뭐 제가 전화하려고 하니까 회사 일이 있으니까 그걸 막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좀 힘들고요. 뭐 시간 되면 물어보겠지. 뭐 어제 전화하니까 또 전화 안 받고 외근 갔다 해서 전화를 안 했거든요. 못했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물어볼 거는 천지백갈인데. 어쨌든 분석은 이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주담 통화 어렵다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물어봐야 될지 답 나오는데요. 뭐지? 뭐 몰라 했지? 주담 통화 정리해서 물어보면 돼요. 그냥 뭐였죠? TCC 스틸, TCC 스틸도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그새. 아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많이 오른 거구나.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오른 거네요.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놀다가, 이때가 작년 여름부터네요. 작년 여름부터. 뭐 작년 여름부터 다장의 조화가 다 오르기 시작했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네요. 여기 지금 여기 걸쳐져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좋은 편입니다. 이래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라서 최근에 거래량도 좋고,
그리고 일별로도 한번 볼까요? 일별로도 한번 보면은 대각선으로 한번 꺼볼까요? 뭐 이거 딱히 끌 게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꺼야 되나? 참 끄기도 힘드네. 윤정아, 응. 문은 왔다 꼭 안 닫았나? 그래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네요. 여기 시골 아닌 산골 아닌데 물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계속 요 범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내려온 상태네요. 요 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별로 보면은 방금 일별 그린 건가요 제가? 일별, 아 컴퓨터가 느려서 그렇구나. 일별로 봐도 뭐 요 정도? 지금 여기서 놀고 있다. 요 범위에서 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요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 저항선에 걸려 있다. 요거를 어떻게 할지, 넘어설지 내려올지. 근데 지금 뭐 상신 EDP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좋으면은 헐 날아갈 수도 있겠죠. 상신 EDP 하고 보면은 TCC 스틸을 보면은 주가가 좋았을 때 한번 볼까요? 아까 TCC 스틸이 영업이익이 너무 적으니까 지금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됐는가 봐요. 영업이익이 10억밖에 안 돼요. 10억밖에 안 되는데도 시총이 어디 있노? 시총 아이고 이거 왜 이러나. 시총이 1200억이니까 지금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주가도 보면은 작년이 170이 10억. 올해 1, 4분기 실적을 봐야지 대충 짐작이 갈 건한데, 만약에 올해 1분기 실적이 100억대가 넘는다 하면 2018년 아니다 100억이 넘는다. 1분기가 연간이네요. 연간이 100억인데 1분기에 한 30억 이상 나온다고 하면은 2018년 주가를 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딱히 안 높네요. 2018년도도. 근데 지금이 더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 있다는 거는 뭔가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가 많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2018년도 제일 실적이 좋고 주가가 높았을 때보다 지금 훨씬 높아요. 1900원인데 5500원이니까 1분기 실적을 두드려 봐야지, 1분기 실적으로 나와야지 영업이익이 올해께 대충 추산이 될 것 같아요. 레포터가 있을라나 환경 컨센서스 쪽에 한번 볼까요? (1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미래에 얼마나 미래 좀 주가를 땡겨온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런 게 있을라나. 볼까? 1년 없네요. 아, 뭐 이런 것들은 취급도 안 해주네. 증권사에서 3년에도 없어요. 와. 그러면 이거밖에 볼 수 없습니다. 뉴스 공시 정도 보고 끝내는
지금 보면 원통형 캔 소재 독점 공급이네요. 삼성 SDI와 LG 화기도 납품하네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납품이 아니고 상신 EDP를 통해서 들어가고, 상신 EDP 말고 또 다른 데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월이네요. 작년 8월. 작년 8월에 얘기가 나왔네요. 이제 킬동강파를 생산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최근 뉴스를 제2의 테슬라 리비안, 미국 전기차 업체죠. 여기서도 TCC 스틸이 반영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도 상신 EDP도 이때 올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의문사항이 몇 개 있는 것들은 저기 어디고 주담 통화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작은 업체니까 주담이 그렇게 뭐 콧대가 높아서 막 제대로 대답 안 해주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용도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라서 한번 전화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면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제가 다른 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서, 저도 공부하는 게 있어서 자세히 주담 통화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실 겁니다. 대신에 뉴스 같은 걸 많이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레포터가 아예 없어서. 감사합니다.